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26년도 수시논술 최초합을 위해서 어떻게 남은 시간을 잘 공부해야 되는지 그 효율적인 논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3월쯤이면 내가 수시논술이라는 전형을 처음 좀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심이 생기게 되고 이 수시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이런 시기에 사실 학생들이 국영수탐탐과 같은 이 주요 과목들을 많이 공부를 해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 수시논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따로 이 전형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기 때문에 논술 입시를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출 문제를 언제 풀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의 기출을 풀 때마다 어떤 루틴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어떤 순서로 어떤 루틴으로 이 논술을 공부해야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푸는 기출 선생님이 추천을 해줄 거긴 해. 그치만 선생님의 추천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이제 풀고 싶은 기출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대를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뭐 이대 기출만 먼저 풀어보고 싶다 라든지 혹은 최저 없는 대학들만 쓸 건데 이 최저 없는 대학들의 기출을 골고루 매주 풀어보고 싶다 라든지 여러분들마다의 계획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추천하는 부분은 설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기출을 풀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입시 계획과 방향에 따라서 잘 잡아준다면 그것이 틀린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답을 잘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논술 공부를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이 논술이라는 것은 절대 양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얼마나 깊게 얼마나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향상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대충 빠르게 어떤 기출이든 많이 풀어 나간다 이것이 중요하기보다는 하나의 회차 기출을 이 학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또 입시 논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깊이 있게 반복적으로 푸는 것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당연히 많이 풀면 좋지. 많이 풀면 풀수록 좋고요. 많이 읽고 많이 쓸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이 많이 푼다라는 것의 전제 조건 속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를 제대로 끝내고 다음 거를 풀고 제대로 끝내고 그 다음 거를 풀고 라는 것들이 전제가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회차의 기출을 내가 진짜 질적으로 완성도 있게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3월부터 사실은 이 9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한 기출을 이 해당 방식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특히 여름방학까지는 우리 무조건 한 주에 하나의 회차의 기출은 반드시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딱 한 회차의 기출을 진짜 완벽하게 풀어나갈 텐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내가 이 일주일에 괜히 2개, 3개 더 많이 풀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일주일에 한 회차를 제대로 푸는 것만으로도 이 하반기에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이 향상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정한 기출을 혹은 선생님이 뒤에 추천해줄 기출을 일주일에 딱 한 회 제대로 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의 기출을 대체 어떻게 풀까라고 한다면 이 5가지의 루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루틴 들으면 사실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논술을 딱 하다 보면은 정말 정석으로 공부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루틴일 텐데 그 루틴의 바로 첫 번째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한 그 기출문제의 시간에 맞춰서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풀 때 지금은 뭐 그냥 꼼꼼히 풀면 된다 그냥 뭐 설명 듣고 개념 익히면 된다 요런 얘기 좀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선생님은 그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논술 시험에서 이 시간 내에 분량을 온전히 채우지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요 과목도 얘들아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을 정확하게 재고 푸는 것처럼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처럼 이 수시논술 역시 여러분들이 프린트한 그 학교의 그 기출 풀어야 되는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실전처럼 푼다라는 건 이 정해진 시간 동안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답안의 분량을 완벽하게 채우는 그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전처럼 2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었는데 약 200자 가량을 못 채웠어. 그럼 그거는 그냥 탈락했구나. 이 시험은 내가 불합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과감하게 멈춰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첫 번째 루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정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끊지 말고 정해진 시간 동안 온전히 실전처럼 눈과 손을 써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한다라는 거죠. 이때 선생님이 조금만 더 팁을 주자면 사실 얘들아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 시험보다는 마이너스 10분 정도를 하고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풀어버릇하는 연습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렇게 10분 단축해서 문제를 풀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 시간 동안 온전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전처럼 푸는 이 첫 번째 루틴은요, 딱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번에 시간을 재지 않고 지문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점은 내가 이때에는 모범 답안을 보거나 해설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전처럼 문제 푸는 것이 끝나고 내가 스스로 지문을 다시 천천히 읽어내려가면서 주장 찾고 근거 찾고 그리고 지문 간의 비교점과 공통점 찾고 평가가 필요하다면 평가를 하는 등 매우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보면서 지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석된 지문을 바탕으로 내가 처음에 썼던 그 기출문제가 얼마나 되게 급하게 썼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진짜 온전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답안을 써내려가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사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 돼요. 이 논술이라는 것도 사실 학생마다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과정이 굉장히 수월한 친구가 있을 거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지문 내에서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을 보는 그 과정은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을 높여주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힘들어도 좀 진이 빠져도 지문의 내용을 스스로 보면서 주장 찾고 논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완벽한 나만의 답안을 써보는 거, 이 과정을 두 번째 루틴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첫 번째 실전처럼 푸는 거는 한 번에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로 내가 직접 풀어보는 것은 꽤나 많은 시간이 할애되게 되겠죠. 그 점을 참고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이 노력을 했다, 최선의 분석을 했고 최선의 답안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틴이 이제는 모범 답안과 해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 독학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모범 답안과 해설을 꼼꼼히 읽어내려가면서 이 지문에서 무엇을 찾았어야 되네, 이 지문의 근거는 뭐였네 라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면 되는 거고, 혹은 이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같이 나의 답안을 비교해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지문을 분석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답안에 들어가고 어떤 어휘를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직접 찾은 것과의 이 비교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문, 이 각각의 기출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으며 주장과 근거가 무엇이었고 내가 어떻게 썼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겠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이 전 단계까지 하고 선생님을 만나러,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범 답안 혹은 선생님과의 그 수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썼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고 비교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후에 이 과정이 끝났다면 네 번째로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이 바로 모범 답안의 필사입니다. 내가 논술이 처음이고 너무 어려워서 이 두 번째 단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설명을 들었던 이 세 번째 루틴과 모범 답안을 봤던 이 세 번째 루틴과 그리고 이 네 번째 루틴, 이거를 내가 답안에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잘 쓴 답안을, 우수 답안을 따라 쓰게 되는 거겠죠. 이 논술에 대해서 찾아본 친구들은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우리 논술은 무조건 필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이런 가이드 같은 것들을 봐도 이 학생들의 합격 비결에 모범 답안을 정말 많이 필사해보고 분석해봤다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원래 뭐 작품을 그릴 때, 이 미술을 할 때도 잘 그린 작품을 따라 그린다든지 이런 것처럼 논술 역시 잘 쓴 답안을 반복적으로 필사를 하면서 어떤 순서로 글을 전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어휘가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이 필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겠죠. 이때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데 그냥 막 따라 쓰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일단 선생님은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무 모르겠어. 지문을 보고 설명을 들었는데도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모범 답안을 그냥 반복적으로 따라 쓰다 보면 논술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먼저 가장 두갈식으로 올라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하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좀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가 모범 답안을 필사할 때는 이 모범 답안을 진짜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모든 어휘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전체 대학교 학교를 막론하고 나왔던 모범 답안들 속에서 나왔던 어휘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에 있는 이 어휘들을 암기하고 그리고 어떤 순서로 글을 전개하며 그리고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면 안 되잖아. 비문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내가 이 문장을 진짜 외우는 것처럼 쓰면서 내 손과 내 머리가 이렇게 써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구나. 내가 가독성 있게 글을 쓸 수 있는구나 라는 거를 연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로 어떻게 진짜 모범 답안을 필사를 했냐면 각각의 문장을 한 문장을 읽고 그거를 외웠어. 그러고 한 문장 써보고 그 다음 문장 읽고 외웠어. 그러고 써보고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을 하나의 회차의 기출에 대한 모범 답안 필사를 진짜 10번 이상 정말 어려울 경우에는 막 15번도 하고 그러기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필사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조금 나 이거 쉬운데? 이해되는데? 라고 한다면 한 두세 번 정도로 끝내도 되지만 만약에 기출문제가 너무 어렵고 내가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를 못했어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써보는 연습 요런 횟수는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도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의 잘 쓴 답안을 보면서 비문을 쓰지 않도록 문장이 온전하게 읽히는 완벽한 가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휘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모범 답안을 통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한 문장씩 꼭꼭 외운다 생각을 하고 이 전체적인 답안을 필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 논술 실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범 답안의 필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모범 답안 필사까지 끝냈어.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5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지문, 똑같은 기출문제인데 새로 프린트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새로운 기출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제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 5가지 루틴 중에 안 중요한 게 없지만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예습보다는 우리가 수업을 듣기 전에 혹은 모범 답안을 보기 전에 이 예습보다는 모범 답안을 보고 수업을 들은 뒤에 모범 답안 필사와 이 반복적인 제작성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예습보다는 복습이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때 제작성을 해본다라는 거는 우리 모범 답안 필사를 진짜 많이 했잖아. 그러면 이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이 주장과 근거가 뭔지 어휘가 뭐가 쓰면 좋은지를 일단 한번 외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지문을 다시 풀어보면서 이 모범 답안의 이런 주장을 내가 아까 지문에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 지문을 또 읽을 때 이런 어휘는 나중에 또 써봐도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이제 진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답안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문 보면서 문제 다시 풀고 특히 중요한 거는 답안을 내가 제작성해봐야 된다라는 거. 이때 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답안을 내가 모범 답안 필사하고 제작성을 해보니 제작성한 게 모범 답안이랑 비슷해진다.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무조건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모범 답안처럼 써야 사실은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작성한 답안이 모범 답안과 가까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내가 모범 답안을 다시 보고 쓴 게 아닌데도 모범 답안과 비슷한 흐름과 비슷한 어휘,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문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제작성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작성을 하면서 이제 각 회차마다 여러분들이 쓴 완벽한 모범 답안을 정확하게 하나 완성본을 만들어 두시는 게 나중에 이제 9월, 10월, 11월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까지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마치 단거나 한 것처럼 공부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한 회차를 이렇게 5가지 루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된다면 사실상 일주일이라는 시간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풀 기출의 계획들을 잘 세워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5가지 루틴을 할 때 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거를 뭐 하루에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일주일에 거쳐서 조금씩 나눠서 해도 되는지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요거야말로 여러분들의 이 논술 공부 계획 그리고 또 다른 최저 과목이라든지 또 정시를 같이 병행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런 과목들과의 이제 이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쌤이 이 루틴을 설명해 주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이제 입시 계획에 따라서 어쨌든 조율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고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오전을 이용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나는 이제 뭐 반수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한 4일 정도의 이 오전 시간에 2-3시간을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획을 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방학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어쨌든 뭐 현역 친구들을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8시간은 좀 써주면 이 논술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내가 진짜 논술 전형이 나의 최우선 전형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최저를 맞추는 과목과 함께 이 시간을 많이 늘려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여러분. 이 논술 공부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직접 분석해보고 내가 모범 답안 필사 많이 해보고 제작성 많이 해보고 이런 과정들에서 사용되는 시간들이 길수록 당연히 여러분들의 글 실력에는 정말 큰 변화가 있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치만 워낙 이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각자의 계획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선생님이 섣불리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게. 다만 내가 진짜 이 논술 전형이 최우선 전형이다, 최저랑 이 논술을 주로 한다 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여러분 14시간 이상은 좀 써주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대체 이 루틴을 어떤 기출에 풀어야 되냐라는 질문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선 선생님과 함께 정규반 수업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월부터 6월까지 여러 대학교의 기출문제를 이제 뭐 한 회씩 풀어나가면서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기출들을 엄선해서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의 학생들은 그거를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독학을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제일 추천하는 대학교는 무조건 경희대예요. 특히 경희대에서도 사회계열 기출문제를 완전 추천하고 사실 지금 입학처에서는 이 기출문제가 좀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 근데 진짜 과거 기출부터 이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논술이 좋아하는 주제들을 다 접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경희대 사회계열 너무 강추하고 홍익대학교 기출문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논술이 좋아하는 대립 키워드를 중심으로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경희대의 뒤를 위해 이 홍익대학교의 기출도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을, 기본 실력을 탄탄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최저 없는 대학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 기출 문제도 이 논술이 좋아하는 주제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인하대는 모의 논술도 얘들아 진짜 너무너무 주제가 좋아. 그래서 사실상 이 경희대, 홍대, 인하대 이 기출 문제 조금 풀어주시면 굉장히 좋고 내가 예를 들어 좀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뭐 일주일에 많이
많이 시간 투자 못하는데 논술이 좋아하는 개념들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톨릭대학교 기출도 굉장히 짧은데 중요한 주제들이 다 들어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상 내가 진짜 논술 공부를 할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서 섣불리 추천하지 못하는 기출문제는요. 우리 작년 한 해에 나왔던 25년도 전체 대학교의 수시논술 기출을 풀어보는 겁니다. 얘들아, 말만 들어도 쉽게 혼자 이 5가지 루틴을 하면서 못하겠지? 원래 논술은요, 특히 입시 논술은 이 동일한 기출문제와 주제와 지문들이요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 동향에 따라서 이제 한 최근 2, 3개년 기출문제들은 동일한 지문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동일한 지문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주제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에서 24년에 뭐 제시문 가에 나왔던 지문이 다음 해에 홍대에 제시문 다에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동일한 지문과 혹은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최근 동향을 정말 잘 알기 위해서는 사실상 25년도의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거나 혹은 적어도 제대로 읽고 접해보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26년 수시를 준비하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모범답안과 기출문제를 지문을 이제 보는 정도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시간 투자는 얘들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6년도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보다 효율적으로 이 남은 시간에 이 기출문제들을 더 빠삭하게 깊이 있게 공부해서 최초합을 받기 위한 이 수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